안녕하세요. 게임 만드는 야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를 슈퍼마리오 월드 같은 픽셀아트 횡스크롤 플랫폼으로 리메이크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이 리메이크를 완성할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가 완성일까요? 혼자서 오디세이의 모든 왕국을 다 만들 순 없으니 숲 왕국, 그 중에서도 스핑키 주가는 문제를 푼 뒤부터 동굴을 지나 도구로 덮인 벌판, 붉은 미로를 넘고 뻐근 플라워 무리를 쓰러뜨린 뒤 자라나는 꽃길을 따라 커다란 탑을 향해 나아가는 공중정원으로 가는 길 구간을 다 만드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은 캡처를 비롯한 핵심 메카닉과 기초 플레이 루프까지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새로운 마리오 액션, 오브젝트, 몬스터를 구현해 콘텐츠를 추가하고 이걸 활용해 플레이 공간, 레벨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펙트와 사운드, 배경아트를 추가하는 폴리싱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오 액션입니다. 지금 제 마리오는 달리고 점프하고 모자를 던지는 것밖에 못하는데요. 오디세이에서는 정말 다양한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구현하기보단 역할이 겹치지 않고 꼭 필요한 것 몇 개만 골랐습니다. 우선 모자 점프입니다. 공중에 떠있는 캐피를 마리오가 밟으면 점프합니다. 마리오가 더 높이, 더 멀리 뛸 수 있는 액션은 여러 개 있지만 그중 오디세이만의 아이덴티티인 캐피와의 상호작용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건 이것뿐이어서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 벽 점프를 구현했어요. 벽 점프가 있으면 땅의 옆면도 게임 플레이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 돼서 플랫포밍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지금은 마리오가 혼자서 쭉 길을 쓰러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통통 뛰기만 할 뿐이에요. 쭈우키를 캡처하면 밟아 죽일 수 있긴 한데 이건 근처에 다른 쭈우키가 없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엉덩이 찍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빙글 도는 애니메이션이 그리기 어렵겠더라고요. 마리오가 막 3D로 회전하는데 제 뇌도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근차근 만들어 봤어요. 픽셀아트 프로그램 에이스프라이트를 실행해서 마리오 기본 포즈를 가져온 다음 팔다리를 제거해 몸만 남겼습니다. 또 이걸 더 간단하게 도형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도형으로 만들고 나니까 그제서야 빙글빙글 돌릴 수 있겠더라고요. 복잡할수록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위에 마리오의 얼굴과 몸을 덧그려주고 마지막으로 다시 팔과 발을 붙여줬습니다. 하강하고 착지하는 부분도 그려주면 완성입니다. 인게임에서 구현도 해주면 이제 쭈우키를 혼자 쓰러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블록도 부술 수 있어요. 웅크리기도 구현했습니다. 이건 사실 꼭 필요하진 않았는데 엉덩이 찍기도 캡처 풀기도 웅크리기 버튼을 눌러서 하는 거라 웅크리기 액션도 따로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마리오 하면 생각나는 토간 이동도 구현했습니다. (2D) 마리오엔 꼭 있는 달리기는 넣을까 말까 고민을 꽤 했는데요. 주위를 찬찬히 관찰하고 탐색해서 숨겨진 파워문을 찾는 게 핵심인 오디세이의 게임 플레이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달리다 보면 그냥 다 지나치게 되니까요. 그러고 보니 같은 3D 마리오여도 코스 클리어가 핵심이면 달리기가 있고 보물찾기가 핵심이면 없었던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구간 안에 연못이 있어서 수영을, 봉이 있어서 붙잡고 올라가기를 구현해줬습니다. 필요한 액션은 이걸로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상호작용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공중정원으로 가는 길에서는 쭈우키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쭈우키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많습니다. 이것들부터 구현해줄 거예요. 대표적으로 밀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마리오일 때는 점프해도 부딪히기만 하지만 쭈우키를 캡처하면 밀어올려 높은 발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수상하게 생긴 동그란 박도 많이 나오는데요. 쭈우키로 밀어올리면 부서지고 그 안에 있던 파워문이 드러납니다. 쭈우키일 때 밟거나 캐피를 던져 맞추거나 엉덩이 찍기를 해도 부서집니다.
이 블록도 쭉히 박치기로 부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밟으면 떨어지다 사라지는 플랫폼, 움직이는 플랫폼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치를 밟으면 자라나는 꽃길도 만들었어요. 오브젝트도 이걸로 전부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동굴을 나서면 보이는 탁 트인 뷰. 그런데 누가 바닥에 독을 칠해놨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 녀석, 뻐끔플라워입니다. 뻐끔플라워는 마리오가 다가가면 독을 뱉습니다. 이 독이 땅에 닿으면 주변을 동그랗게 칠합니다. 여기 닿으면 데미지를 입지만 캐피를 던져 지울 수도 있어요. 물감 같은 이 독을 구현하는 게 뻐끔플라워 제작의 핵심일 거예요. 조금 찾아보니 이걸 3D 게임에서는 이렇게 구현한다고 합니다. 저는 고전 스타일의 2D 게임을 만들고 있으니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땅 위에 칠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다 하니까 타일 맵이 생각났습니다. 이건 그리드 위에 타일을 그리고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독도 타일로 만들면 이렇게 쉽게 칠하고 지울 수 있겠더라고요. 뻐끔플라워가 뱉은 독투사체가 땅에 닿아 터질 때 원형 범위 안을 검사할 거예요. 범위 안에 있는 독타일 그리드의 좌표 중에서 땅 타일과 겹치는 위치에 있는 것만 골라내고 또 그중 맨 위에 있는 것만 골라내서 독타일을 칠해줬습니다. 지면에 독칠하기는 이게 끝이에요. 캐피에 범위 안에 들어오는 독타일을 지우는 스크립트를 붙여 독지우기도 구현했습니다. 독타일 그리드에 타일맵 콜라이더와 콜라이더에 닿으면 데미지를 주게 만든 스크립트를 붙여 독을 밟은 마리오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것도 쉽게 구현했어요. 독 시스템은 이걸로 완성입니다. 나머지는 쭈우키 때랑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A 스프라이트로 행동별 애니메이션을 그려주고 비헤이비어 트리로 AI와 상호작용을 구현해줬습니다. 그럼 볼까요? 원작처럼 마리오가 다가가면 독을 뱉습니다. 캐피를 던지면 물었다가 삼키지 못하고 버둥거리는데 이때 다가가면 발로 찰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리를 밟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뻐끔플라워는 이걸로 완성입니다. 공중정원으로 가는 길엔 몬스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연못안에 토관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비밀 레벨에 웬 곰팡이 같은 녀석이 있습니다.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닿으면 마리오에게 데미지를 입힙니다. 몬스터보다는 움직이는 장애물에 가까워서 뻐끔플라워보단 훨씬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얘 이름이 뭐죠? 이걸로 액션, 오브젝트, 몬스터까지 필요한 컨텐츠는 전부 제작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조합해 실제 게임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공간, 레벨을 만들 차례입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준비 작업만 먼저 하고요. 우선 마리오 액션의 파라미터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점프 높이와 이동 속도에 따라 마리오가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에 레벨을 만들고 나서 이걸 수정하게 된다면 모든 게 망가질 거예요. 점프 높이는 오리지널 2D 마리오보다 한 칸 낮게 설정했는데요. 위로 몸을 쭉 늘리는 쭈우키의 능력이 의미 있도록 마리오 점프와의 대비를 크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동 속도는 그냥 적당히 감으로 정했습니다. 카메라가 마리오를 쫓는 방식도 다듬었습니다. 점프할 때마다 카메라도 위아래로 같이 움직여서 조금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오와는 별도의 규칙으로 움직이는 카메라 타겟을 만들어서 마리오가 그냥 점프할 땐 쫓지 않다가 뒷고선 땅의 높이가 바뀔 때만 높이를 맞추도록 수정했습니다. 숲 왕국의 지형은 풀로 뒤덮인 돌 절벽뿐 아니라 붉은 철제 구조물로도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파츠 형태로 타일셋을 만들어서 조합해서 지형을 그리고 꾸밀 수 있게 했습니다. 레벨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레벨 매니저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준비 작업은 이걸로 끝났으니 드디어 레벨을 만들 시간입니다. 이번 리메이크의 레벨 디자인 방향성은 모작이었습니다. 공중정원으로 가는 길 구간을 따라 만들고 플레이 경험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다만 3D 레벨을 2D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름의 변주를 해야 했습니다.
오디세이에서는 G축을 활용해 지형을 여러 겹으로 배치한 구간이 많은데요. 이걸 평범한 플랫폼으로만 만들면 원작의 느낌과는 크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원웨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배경처럼 캐릭터 뒤에 있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 딛고 설 수 있기도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원웨이 플랫폼을 겹치게 배치해서 지축 없이 지형 뒤에 또 다른 지형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돌절벽은 불, 철제 구조물은 노란색 테두리로 충돌 가능 방향을 시각적으로 표시해뒀습니다. 한 바퀴 돌아 뒤편에 있거나 지축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는 등 2D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전개도를 펼친 것처럼 Y축 아래나 위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메인 루트에서 벗어나 새끼를 탐색하는 플레이 경험만 남기고자 했어요. 원작에서도 횡스크롤로 진행되는 구간은 그냥 그대로 따라 만들면 돼서 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완성한 레벨의 전체 모습입니다. 공중정원으로 가는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았고요. 실제 플레이는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벨 디자인까지 마쳤으니 게임 플레이는 완성입니다. 이제 플레이 자체를 바꾸진 않지만 게임을 더 분명하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폴리싱 작업을 할 거예요. 우선 이펙트를 추가해 줍시다. 제일 먼저 마리오와 캐피 이펙트를 만들었어요. 아트는 통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펙트도 픽셀 아트로 만들었습니다. 이펙트는 유니티 파티클 시스템을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렌더러의 매터리얼을 스프라이트 디폴트로 설정하고 텍스처 시트 애니메이션에 픽셀 아트 스프라이트를 넣으면 파티클도 픽셀 아트가 됩니다. 오브젝트와 픽셀 사이즈가 같아지도록 파티클 사이즈도 줄이고 여러 모듈의 값을 조절해 원하는 이펙트를 만들어 봅니다. 파티클 시스템을 활용하긴 했지만 에이스프라이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재생하는 식으로 만든 이펙트도 많습니다. 주로 이런 간단한 움직임에만 파티클 시스템의 기능을 사용했어요. 둘을 합쳐서 몬스터를 죽일 때 임팩트 이펙트를 만들었는데요. 원작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펙트가 없을 때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있는 게 훨씬 찰집니다. 다른 이펙트들도 계속해서 제작했습니다. 이펙트는 단순한 시각 효과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현실에서 다양한 감각을 통해 세상을 파악하지만 게임은 시각, 청각 외에 촉각, 평형감각 같은 정보는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합니다. 그 빈자리를 과장된 시각 효과로 채워주는 것이 이펙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펙트를 추가하면 게임 내용이 바뀐 게 없어도 더 재밌고 이해하기 쉬운 게임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청각을 담당하는 사운드도 빠지면 안 되겠죠. 사운드 시스템 구현은 다크토닉사의 마스터 오디오 에셋을 사용해 손쉽게 해결했습니다. 사운드 작업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게임에 딱 맞는 오디오 샘플을 찾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마리오가 몬스터 머리를 밟을 때 나는 소리가 필요해서 똑같이 검색하면 원작 소스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은 소리를 찾을 때까지 무작정 구입한 에셋팩에 있는 모든 사운드를 하나씩 듣기도 했습니다. 그냥 몇 시간이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 소리 괜찮지 않나요? UI 버튼 클릭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머리 밟기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대부분 상황에 딱 맞는 이름으로 샘플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성격의 소리를 찾아 사용했습니다. 마리오 점프 사운드는 적절한 걸 찾기가 더 어려워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슈퍼마리오 원더의 점프를 들어보니 기타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소리를 편집해서 점프 사운드를 만들어 봤어요. 사운드 편집은 에이블톤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스플라이스라는 샘플 사이트에서 기타 소리를 다운받아 에이블톤에 임포트했어요. 이걸 샘플러에 올리면 미디 악기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치 밴드를 걸어서 소리가 끌려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음정도 원작이랑 비슷하게 맞춰줬습니다. 레퍼런스와 비슷해질 때까지 계속 다듬었습니다. 비교해서 들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EQ로 주파수를 정리한 다음 익스포트해서 점프 사운드로 사용했습니다. 파워문 획득 팡파레처럼 악기들을 쌓고 편집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사운드까지 추가하니 게임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배경아트만 채워주면 이 프로젝트는 완성이에요. 숲 왕국에서 저 멀리 원경을 바라보면 가장 먼 곳에 구름과 설산이 보이고 잘 보면 그 앞에 인공 돔 같은 게 왕국을 덮고 있습니다. 또 돔 안쪽에는 빽빽한 숲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요. 저도 같은 순서로 여러 겹의 배경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 유니티로 돌아가 그동안 보셨던 격자무늬 배경은 삭제하고 가까운 배경 레이어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 패럴렉스 효과를 적용해 새로운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Y축으로도 패럴렉스를 적용해서 높은 곳에선 구름이 보이고 낮은 곳에선 숲이 보이게 했어요. 숲 왕국의 지형을 살펴보면 벽면을 뒤덮은 나뭇잎, 증기 뿜는 파이프나 철판의 표현 같은 아트 디테일이 있는데요.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부분이니까요. 언제 마침표를 찍을까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귀찮아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펙트, 사운드, 배경아트까지 마무리 단계인 폴리싱 작업도 완료했습니다. 목표를 작게 잡긴 했지만 드디어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리메이크 완성입니다. 야호! 그럼 같이 플레이 영상을 보실까요?
여기 탑의 꼭대기가 레벨의 종착점입니다. 사실 제가 게임 디자인은 짧게나마 경험이 있는데요. 프로그래밍과 아트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새로 배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이렇게 나름 하나를 완성시킬 수 있어서 뿌듯하네요. 원래는 숲 왕국 전체를 만들어서 오픈월드 탐험 경험을 재현해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아쉬움, 이 프로젝트를 더 만드는 것으로 채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제 아이디어로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영상뿐 아니라 플레이 하실 수 있는 빌드도 올리고 싶어서요. 바로 다음에는 학습한 걸 활용할 수 있게 마리오 오디세이와 비슷한 메카닉의 플랫포머 게임을 작게 만들 생각이에요. 게임을 개발해야 하니 빠른 시일 안에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X나 쇼츠에 그때그때 작업 일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